안녕하세요. 펠스입니다. 오늘은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고영성 신영준 박사께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고요. 제가 2016년도에 대학원 다니면서 천천히 읽었던 책 중에 한 개입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해서 유튜브나 블로그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공감했던 몇 부분만 공유 드리고 이 부분이 혹시 같이 공감이 되면 댓글이나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을 천천히 하나하나 그때 읽었었어요. 한 장 한 장 또박또박 읽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넘게 걸렸던 책인 것 같습니다. 내용도 너무너무 좋았고 특히 사례랑 참고 문헌이 많아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잠시만요. 여기. 특히나 성장하는 뇌 가소성 관련해서 참 관심이 많았고 너무 저한테 공감이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우리의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성장이 가능하다. 두뇌는 연습으로 단련하는 근육과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더욱더 똑똑해진다.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잘하지 못했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계속 이제 꾸준히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의 저와 오늘의 저는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건 역시 이런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희가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것도 단시간에 완전히 익힐 수가 없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무 좋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성장형 사고방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뇌가 성장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솔직히 믿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뇌과학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실제로 인간의 모든 신체는 성인이 되면서 퇴화하지만 뇌만큼은 계속 성장한답니다. 계속. 뇌 부지런히 쓰면 쓸수록 신경 간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며 성장한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뇌도 지능도 성격도 그 어떤 것도 노력을 통해서 분명히 바뀐다. 성장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직장에 들어갔다고 공부가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향이 강하다. 당연히 공부하지 않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많은 성과를 낸다. 전 진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대학에 나오고 뭐 대학을 좋은 대학을 나왔든 뭐 안 좋은 대학을 나왔든 뭐 세상의 평가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분이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회사 생활 한다 그러면 일과 시간을 끝나고 나서 집에 왔을 때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시간들 하나하나가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이 하나하나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좀 더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꼭 일 마치고 집에 가셔서 독서를 하든지 다른 뭐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런 쪽을 배워보시든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좀 볼까요?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메타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당연히 여기 보면 EBS 제작팀에서 학업 성취도와 기억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했던 그 영상도 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제가 이거를 왼쪽 오른쪽 위에 학업 성취도와 기억력의 상관관계를 이제 추천해 띄워 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능 성적이 상위 0.1%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과 뭐가 그리 다를까에 대한 다큐멘터리고요. 그러니까요. IQ가 좋을까요? 아니면 진짜 책을 진짜 엄청 읽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의사나 선생님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EBS 제작팀에서 만든 영상이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그분들에게 여러 테스트를 많이 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과 그 0.1% 아이들을 테스트를 했는데 첫 번째 테스트가 기억력 테스트였었습니다. 0.1% 학생들이었고 다른 학생은 한 팀은
일반 학생들이었어요.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단어 25개를 각 단어당 3초씩 듣고 외워서 3분 동안 기억나는 단어를 모두 쓰면 간단한 그런 기억력 테스트였었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의외였는데요. 0.1% 아이들은 일반 학생들의 평균 8개 내외로 기억력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생과 특별한 학생들이 별 차이가 안 난 거죠. 8개 정도. 심지어 0.1%의 어떤 여학생은 자신의 암기력이 남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번 실험으로 깨닫고 참 놀랐던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그리 차이가 났을까요? 0.1% 학생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자신이 몇 개의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이걸 대해서 김경일 교수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두 집단의 차이는 기억력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것을 보는 안목의 능력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은 자기가 몇 개를 쓸 수 있는지 몰랐던 거죠. 25개의 암기를 하는 단어 중에서 5개를 쓸 수 있을지 10개 쓸 수 있을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10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말을 했지만 막상 5개 정도밖에 못 쓴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15개 쓴다고 얘기했는데 한 2개밖에 3개, 10개밖에 못 썼던 사람 이 차이 간격이 너무 많이 났지만 특별한 아이는 자기가 몇 개를 알고 있고 몇 개를 쓸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자기를 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위에서 메타인지를 통해서 자기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0.1%의 특별한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모르고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보면 보통 습관적으로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으러 학원에 간다는 거죠. 이게 0.1%의 학생들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으로 말하면 필요 없으면 학원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모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알고 있는 걸 갈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0.1%의 특별한 아이는 차이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0.1%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시간은 개인 공부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개인 공부.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가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제외하고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하루에 3시간씩 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0.1% 아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공부하고 시험 치고 공부하고 시험 치고 풀어보고 암기하고 또 되뇌어 보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걸 알고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그때 실험이었고 영상이고 책이어서 제가 이것도 기억이 나서 이 부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암기 관련해서 참 재밌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암기를 자기 너무 잘한다. 저는 암기가 못해 막 이런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동기부여가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우선 시험을 많이 쳐야 된대요. 배출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눈으로 외운 거를 가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짧지만 매 순간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하면 좀 더 기억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1부터 10까지에 대한 단어를 외웠을 때 외운 거를 외웠구나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그게 제대로 외웠는지 자기 혼자 배지에다가 펴놓고 시험을 쳐서 제대로 암기되는지 시험을 치는 것만으로도 좀 더 암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공부에서 암기는 운동으로 따지면 기초 체력이다. 그것 또는 운동도 기교를 따지기 전에 기초 체력이 충분히 쌓여야 한다. 요 암기 관련해서 이 신영준 박사가 지었던 책 중에 8,000개의 단어를 외우는 암기 책이 있어요. 암기 책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영어 단어 책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그런 이제 채널 통해서 저도 공부를 좀 보고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한 번 본 기억이 있어요. 뭐 하나 단어를 외우거나 문장을 외우면 그날 보고 그 다음 날 보고 3일 동안 보고 그리고 3일 후에 또 한 번 더 보고 7일 후에 외우고 15일 후에 외우고 30일 후에 보고 이렇게 7번의 과정을 거쳐서
반복적으로 보면은 좀 더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걸 통해서 이제 암기를 높이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거 가지고 좀 한 2년 정도를 진행을 했었고, 저는 영어 문장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꾸준히 했기 때문에 실력은 늘었지만 막 그렇게 영어를 잘하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를 꾸준히 연습하고 있는데, 좋았던 부분은 그래도 암기력은 충분히 그렇게 많이 노출되고 7번 정도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많이 까먹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이거구나라고 기억이 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뭐 참고로 나중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 이것도 괴테라는 분이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 좌우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회사를 가거나 일을 하고 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중요한 일과 어떤 일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미리 제가 좀 체크를 해놔요. 그 분석을 네 가지로 좀 정의를 하는데,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책에도 그래 나와 있고,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신문을 본다든지 매일매일 명상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같은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긴급하진 않잖아요. 이런 거는 두 번째로 하자. 근데 긴급하고 중요한 일, 오늘 당장 마감이라도 오늘 같이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겠죠. 그 두 번째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은 그리고 두 번째로 하자. 근데 긴급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간 보고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뭐 중요성은 좀 떨어지나 긴급한 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긴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지도 말자. 뭐 이런 것들.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자기만의 네 가지의 칸을 만들어서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분류해서 정리하는 습관을 지금은 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신문을 보거나 영어 공부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들은 꼭 매일매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좋은 글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제가 한 100페이지 정도 좀 넘게 봤는데, 요 뒤쪽이 좀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다음 거는 다음 2부를 통해서 좀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